내 이름은 타니무라 리쿠. 내 양다리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 아파. 아프다는 건 신경은 살아있다는 건가? 하지만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리쿠, 괜찮아? 언제 낫는 거야? 나도 몰라. 내 양다린 큰 화상을 입고 복합골절됐으니까 다행히 절단은 안 해도 된다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병문안을 와준 건 여친인 마미. 기뻐야 할 텐데 지금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게 괴롭다. 못 걷게 되면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했었지. 일하는 중에 공장에서 폭발 사건에 휘말린 거니까 상해보험 나오는 거지. 얼마나 나와? 또 돈 얘기야? 나 지금 그런 얘기할 기분 아니야. 일하는 중에 내가 근무하는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말려든 건 가까이 있던 나뿐. 온몸을 다친 데다 폭발의 충격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다. 의사는 머리 다치지 않은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그 사고 후 아직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미는 금전적인 문제를 유독 신경 쓰고 있다. 아니, 하지만 지금까지 동거하면서 생활비는 다 리쿠가 내고 있었잖아. 나는 아직 휴직 중이라 일도 못 찾았는데 리쿠가 일에 복귀할 수 없게 되면 내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네가 알아서 얼른 일 찾으면 되잖아. 난 지금 건강히 걸으며 생활할 수 있는 널 걱정할 여유 따위 없어. 말이 좀 심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건 오히려 내 쪽이야. 이런 나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댈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알았어. 일 빨리 찾으면 좋겠네. 아니, 이제 됐어. 네가 힘들다고 날 걱정해주지 않는 야속한 사람이란 걸 알았으니 헤어질래. 있잖아, 네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나도 살아야 한다고. 병원에 있으면 밥이 나오는 사람이랑은 달라. 난 지금 돈이 없으면 밥도 못 먹어. 잠깐만. 나 지금 크게 다쳤잖아. 더 이상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재활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 게다가 휠체어에 타면 생활할 수 있잖아. 요즘은 장애인 차별도 별로 없을 거고. 너 그게 무슨... 나도 네 걱정할 여유 없어. 잘 있어. 진짜... 이렇게 나는 1년 가까이 사귄 여친과 헤어졌다. 하지만 버리는 신이 있으면 줍는 신도 있다더니 상처 입은 나에게 친절하게 손을 뻗어준 사람이 있었다. 타니무라 씨, 세탁한 거 가져왔어요. 사츠키 씨, 항상 감사합니다. 회사 사람들도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재활은 어떠세요?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그녀는 친절한 직장 동료인 사츠키 씨. 여친에게 차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나를 돕겠다고 먼저 말해주었다. 내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건 사츠키 씨 덕분이다. 사츠키 씨, 사실 저 언젠가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네? 정말이요?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걸을 수 있게 되면 사귀어주지 않으실래요? 그건 싫어요. 그렇게 오래는 못 기다려요. 사귀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사귀어도 괜찮을까요? 그건 물론이죠. 사고를 계기로 사츠키 씨와 사귀게 되어 나는 큰일을 당했으면서도 행복했다. 그리고 사고로부터 1년 후 나는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상처가 잘 회복되어 처음에 예상했던 후유증도 거의 없다. 하지만 그 사건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아서 나는 공장에 돌아갈 수 없었고 각오를 다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다. 해외를 대상으로 인터넷 판매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동료가 늘어나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을 쯤 내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리쿠, 오랜만이야.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다. 1년 전에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서 걱정했어. 정말 걷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어.
저 과장하기는 잘만 걷고 있구만. 심지어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라며? 제법이네. 그래서 어떡할래? 우리 슬슬 다시 만날까? 어차피 여친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다시 여친이 되어줄게. 저기, 나한테 볼 일 없으면 돌아가 줄래? 지금 여친이 집에 와 있어서. 뭐라고? 사고로 못 움직이게 될지도 모르는데 새 여친을 만들었어? 혹시 그때 헤어져서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양다리 걸쳤던 것처럼 말하지 마. 무슨 일이야? 아, 사츠키. 저게 지금 여친이야? 되게 평범한 사람이네. 저런 사람이 취향이구나. 야, 적당히 해. 내가 크게 다쳤을 땐 날 걱정할 여유가 없다면서 떠나놓고 어딜 뻔뻔하게. 그건 네가 일할 수 없게 돼서 나도 곤란해졌는데 너만 큰일 난 것처럼 굴어서 그런 거잖아. 잘못한 건 너잖아. 사츠키 씨. 돌아가. 2번은 못 참을 것 같으니까. 타니무라 씨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했는지 꿈에도 모르면서 그런 주제에 타니야마 씨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 마미는 울면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뒷모습을 봐도 전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내가 가장 괴로울 때 옆에 있어준 건 사츠키 씨였다. 그때 나를 두고 간 마미에게는 이제 와서 그런 감정을 느낄 리가 없다. 그 후 소문에 의하면 마미는 어떤 기업가와 결혼했다고 한다. 하지만 금방 이혼해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마미는 빚을 지고 밤에 도망치길 반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나와 사츠키 씨는 결혼해서 아이를 2명 낳았다. 지금도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 만약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아무 의심도 없이 마미와 결혼했다면 잘 지내지 못했겠지. 그녀가 원했던 건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줄 사람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사는 인간을 누군가 좋아해 줄 리가 없을 텐데 말이다. 내 이름은 쿠리타 미즈키.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인 여자아이랑 같이 걷고 있지만 달리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지만... 아가, 이 남자랑 정말 아는 사이니? 그렇게 말하라고 협박받은 건 아니고? 정말이에요. 이게 저랑 가족들이랑 미즈키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요. 확실히 엄마랑 닮았네. 정말 조카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누나 부부는 맞벌이를 해서 나는 부모님, 나, 누나 가족 6명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인 나는 막내를 돌보게 돼서 학원을 데려다주는 일을 하고 있다. 오늘은 수영학원에 가고 있지만 아버지랑 많이 닮은 하루랑 같이 걷고 있으면 모르는 아저씨가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 누나 성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루는 나랑 성도 같다. 나는 하루가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지내고 있어서 가족 그 이상도 아닌데. 또 수상한 취급을 받아버렸네. 걱정 마, 미즈키.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초등학생한테 위로받아버렸어. 가끔 수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 일은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루 혼자서 가게 하는 것도 위험한 데다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이유도 있다. 쿠리타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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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바로 에리카 선생님을 만나게 되다니. 오늘도 귀여우시다니까. 미즈키, 왜 그래? 평소보다 얼굴이 빨간데? 아니야. 하루, 슬슬 탈의실로 안 가면 지각할걸? 오늘도 하루는 건강하네요. 집에서도 똑같나요? 아니요. 집에서는 더해요. 엄마도 엄청 힘들어해요. 어머나. 그 후 나는 1층의 보호자석에서 아이들의 연습을 보면서 하루의 수업이 끝나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 수영 잘하게 됐네. 저의 저병하는 모습 정말 예쁘네. 에리카 선생님, 오늘도 아름다우시다. 스타일도 좋고 무엇보다 상냥한 표정이 정말 취향이란 말이지. 그래, 나는 에리카 선생님을 좋아한다. 에리카 선생님과의 접점은 이 수영 수업에서만.
인사랑 잡담 정도밖에 해본 적 없지만 에리카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루가 해주는 것뿐. 하루는 남자친구 모집 중이라고 알려줬지만 사실은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도 마음을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하루의 수업이 없는 날에 혼자서 수영학원에 갔다. 어라? 쿠리타 씨? 오늘은 하루 수업 날이 아닐 텐데. 오늘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어요.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저는 에리카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네? 나는 드디어 용기를 내서 에리카 선생님에게 고백을 했다. 그러자 에리카 선생님의 답장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마음은 기쁘지만 불륜은 안 돼요. 불륜? 즉 선생님은 결혼을 하셨다는... 죄송합니다. 저 잘 몰랐어서... 그런 모른다는 말로는 넘어갈 수 없다고요. 불륜은 절대로 안 돼요. 하루도 있고. 그렇지. 선생님과 내가 불륜이라니. 하루도 상처받을 거고. 저 혹시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한테도 찬스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돼요. 결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상대한테 실례해요. 이건 완전히 차였구만. 나는 마음 깊은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은 하루의 수영 수업 날이었지만 나는 갈 마음이 들지 않아서 매영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매영이 데려다주는 담당이 되었다. 항상 미즈키한테 맡기기만 했던 거라 조금 긴장되네요. 오늘은 길을 잃지 않고 잘 도착할 수 있으려나? 하루 좋겠네. 그래도 난 미즈키랑 같이 가는 것도 좋아. 또 초등학생한테 신경 쓰이게 해버렸네. 하루와 매영은 똑 닮았으니까 분명 같이 걸어도 아무한테도 의심받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매형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의심받았다. 여보세요? 쿠리타 씨 댁 맞나요? 저 세계 수영 학원의 아라이 에리카라고 합니다. 네.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에리카 선생님? 대체 무슨 일이지? 실은 오늘 하루가 평소랑 다른 분이랑 같이 오셔서 혹시 몰라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엔 제가 데려다 주는데 오늘은 하루 아버지가 마침 휴일이셨거든요. 오늘 같이 간 건 하루의 아버님이세요. 네? 항상 데려다 주시는 쿠리타 씨가 아버지가 아니셨던 거예요? 저요? 저는 하루의 삼촌이에요. 저희 누나 딸이 하루거든요. 정말요? 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 틀림없이 쿠리타 씨가 하루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어제 그런 말을... 네? 어제... 불륜은 안 된다고 거절해버려서... 설마 에리카 선생님이 결혼하신 거 아니었던 거예요? 네? 전 독신인데요? 무슨 일인지 우리들은 서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후 우리는 에리카 선생님과 데이트를 하고 사귀게 되었다. 에리카 선생님도 쭉 나를 좋아하셨다고 하셔서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할 예정이다. 미즈키, 에리카 선생님이랑 정말로 사귀는 거야? 맞는데 수영학원에서는 말하면 안 돼? 나 그런 눈치 없는 짓은 안 해. 초등학생인데 눈치 없다는 말 같은 걸 아는구나. 내 이름은 키타가와 카이토. 최근 일 외에 기억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막차전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원 전차네. 정시에 돌아가는 건데 정시에 돌아가려고 한 걸 후회하게 되네. 괜찮아. 날 잡아도 돼. 고마워. 뭔가 좀 부끄럽네. 공공장소에서 안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원하는 만큼 안 와도 돼. 정말? 그런 건 집에서만 하라고. 10,000원 열차에서 노닥거리는 커플 대단하네. 세계에 단 둘만 있는 것처럼 저렇게 바보가 될 정도의 사랑을 한 건 언제적이더라. 30살을 앞에 두자 회사에서의 지위가 오르고 책임자가 되는 일이 늘었다. 하지만 내 부하는 신인뿐이다. 우수한 사람들은 선배들이 빼앗아간다. 신인의 교육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신인의 실수를 도와주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일해왔다. 솔직히 나 혼자서 하는 편이 빨리 끝난다. 그래도 못하는 부하의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게 내 일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고 휴일도 쉬지 못하고 있다. 24시간 내내 일만 생각하다 보니 그 외엔 식사와 수면, 화장실 샤워 외에는 하지 않고 있다. 커플이라던가 이제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지. 그래도 사랑이 하고 싶어. 나도 두근거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갑자기 멋진 일을 하고 싶어진 나는 서점에서 화제가 되어 있는 소설을 사고 예쁜 카페에 들어갔다. 엄청 비일상적이다. 익숙하지 않아서 두근거리네. 그래도 이런 생활을 평범하게 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걸 한 탓일까? 소설을 읽기 시작한 지 10분째 나는 잠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위험해. 너무 포근한 분위기랑 활자의 더블 어택으로 졸려졌어. 아직 한 글자도 못 읽었는데. 이런.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멍을 때리느라. 아까까지 꽤나 지쳐 보이셔서 신경 쓰였거든요. 셔츠가 젖어버렸네요. 전 괜찮아요. 그래도 의자랑 바닥이 더러워져서. 역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괜찮으세요? 역시 신은 나한테 일만 하라고 하는 건가? 이런 멋진 거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커피를 쏟은 건 손님이 지쳐 있으셨기 때문에 주의력이 떨어져 있었어서 그런 거예요. 신은 일만 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 피곤함은 가만히 냅둘 수가 없네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으시면 여자친구로 삼아주셔도 돼요. 네? 아니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도. 곧 있으면 근무 시간 끝나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집에 따라갈게요. 저기 너 아직 미성년자인 거 아니야? 고등학교는 졸업했고요. 18살이에요. 아니 그래도 미성년자잖아. 난 이제 30살이라고. 너 같은 젊은 애한테 갑자기 여자친구니 집에 오겠다는 말을 들어도 너희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어.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라? 지금 엄청 슬픈 표정을 지었던 것 같은데? 있지. 그런 아저씨 말고 난 어때? 아저씨라고? 네? 방금 만난 아저씨한테 그런 말 해봤자 무리야. 설마 살 곳이 없는 거야? 초조하게 찾고 있는 건가? 아닌데요. 그럼 누구든 괜찮으니까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거야? 이해해. 나도 가끔 누구든 좋으니까 여자친구를 갖고 싶어진단 말이지. 지금도. 죄송하지만 저 당신한텐 흥미가 없거든요. 뭐? 왜? 설마 아저씨 취향? 너 진짜 특이한 애네. 네, 아저씨 취향인데요. 그래서요? 뭐? 지금 발언은 아저씨 취향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이 들렸는데 아저씨를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민폐를 끼치거나 하나요? 아니. 아무나여도 괜찮으니까 여자친구를 갖고 싶다고 말하는 주제에 아저씨 취향인 여자는 싫은 거군요. 점원의 독설에 질렸는지 젊은 남자는 도망치듯 가게에서 나갔다. 그 후 점원분도 일을 하시다 15분 정도 후에 사복을 입은 상태로 내 앞에 나타났다. 가실까요? 얘 진심인가? 저 집까지 가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밥을 만들거나 청소를 하거나 할게요. 분명 방안이 더러울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 말은 맞긴 한데 그래도 가족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는 건 안 돼. 적어도 허락을 받고. 부모님은 이제 없으세요. 네? 어머니는 빨리 타계하시고 아버지가 길러주셨어요. 그래도 그 아버지도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과로? 네. 아버지는 항상 당신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서 당신 아버지 모습을 보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아저씨 취향이라고 들었을 때 그렇게 화를 냈던 거구나. 그럴지도, 그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제 타입인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냅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한테 말을 걸었던 거예요. 나중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서워졌거든요. 이 정도 이유가 있는데 당신을 좋아하게 되는 건 충분하지 않나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해. 나는 그녀를 내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유리. 나는 유리에게 20살이 될 때까지는 연인이 아닌 보호자의 입장으로 있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유리는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30살을 얼마 앞두지 않은 내가 10대 여자애한테 손을 댈 수는 없다. 그리고 유리와 생활하게 되었지만 나는 일 외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도 늘었다. 그리고 유리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빨리 일을 끝내고 싶어서 할당된 노동량 이상으로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러자 어째서인지 부하가 진지하게 일을 임하게 되어서 미스도 줄게 되었다. 아무래도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내가 평온한 생활을 손에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유리 덕분이다. 언제부턴가 나는 유리가 20살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게 되었다. 유리, 20살 축하해. 유리가 갖고 싶어 했던 거 가져왔어. 이거 내가 갖고 싶다고 말한 게임 아니지? 일단 열어봐. 그때 유리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밝고 상냥한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겠지. 내 이름은 노구치 카이토. 자랑은 아니지만 꽤나 하드한 블랙 기업에 다니고 있다. 사원의 반 이상이 회사에서 숙식을 하고 있고 1년에 과로로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다. 그래도 회사의 체제가 바뀌지 않는 것은 어떻게든 다들 살아있기 때문이다. 일이 끝나도 밤늦게 집에 돌아가서 하는 게 자는 것뿐인 생활이면 회사에서 지내는 거랑 똑같겠지? 노구치 씨? 지금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다리는 분이라도? 그런 거 없어요. 입사 이후로 일이 너무 바빠서 차였거든요. 제 침대가 아니면 피로가 풀리지 않는 타입이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통근 시간도 아까우니까. 침대를 갖고 오시는 건 어때요? 농담도 참. 여기서 살아야 한다니 무슨 그런 지옥 같은 이야기를. 뭐? 집에 가서 목욕을 안 한다고? 무슨 냄새인가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목욕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목욕은 제대로 해. 일단 주변 남자 사원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오늘은 해야 돼. 심한 말이었지만 지쳐있던 나는 그 남자 사원을 막는다는 것까진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도 역을 향하는 그녀의 힘들어 보이는 뒷모습에 나는 참을 수 없게 되어. 야마모토 씨,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방금 회사에서 돌아가는 길에 심한 말을 들으신 것 같아서.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보고 있었는데 막지 못해서. 무슨 일인지 생각하는 사이에 끝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신경 써주신 건가요? 노구치 씨, 친절하신 분이네요. 정말로 상냥한 사람은 그때 멈춰졌을 거예요. 그래도 죄송해요. 저 냄새나죠? 실은 집 보일러가 고장났거든요. 집에 돌아갈 때면 밤늦게고 휴일에도 출근이라 몇 개월간 제대로 된 휴일도 없었고 수리 부탁할 틈도 없어서 너무 귀찮아서 물로 대충 씻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젠 제대로 해야겠네요.
목욕탕에 갈까?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야마모토 씨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여성인데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고 감탄할 정도였다. 그런 그녀도 꽤나 무리를 하고 있는 거겠지. 이대로라면 언젠가 마음도 몸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저희 집 목욕탕 쓰실래요? 네? 딱히 깊은 의미는 없어요. 지금 열린 목욕탕을 찾는 것도 힘들 테고 목욕하러 가면 막차도 없을 거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쪽이 목욕탕이에요. 샴푸 같은 건 마음대로 쓰세요. 괜찮으시면 같이 들어갈래요? 네? 농담이에요. 위험해. 집에 여자를 들여온 게 너무 오랜만이야. 게다가 목욕까지. 아니야, 상대는 같은 직장 사람이라고. 그래도 피곤하네. 망상을 할 힘도 없어. 노구치 씨, 잠깐 잠드셨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야마모토 씨 허벅지에서 잠을... 제가 나오니까 졸고 계시길래 이불을 덮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대로 누우셔서요. 괜찮으시면 더 이러고 있으실래요? 야마모토 씨는 그 회사를 관두고 싶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있죠. 매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왜 이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노구치 씨라고 하는데요. 나 왜 노구치라는 사람이 있나? 친절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큰 소리 하나 안 내시고 고충도 잘 들어주시고 목욕을 할 수 없어서 곤란한 여자가 있으면 집 욕조를 빌려줄 정도로 상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그만뒀을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직을 하면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럼 이직하죠. 야마모토 씨 목욕하고 나오셨더니 엄청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분명 내일 회사에 가면 그건 그것대로 신뢰가 되는 말을 할 게 뻔해요. 남자 사원의 사기가 내려가니까 목욕을 해라 라니 잘도 그런 저급한 말을. 그때 뭐라 했어야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만두면 야마모토 씨도 그만두시는 거죠? 그럼 같이 그만둬요. 그 김에 여기서 사시는 건 어때요? 같이 살면서 다음 일을 찾아봐요. 다행히 저금해둔 게 있거든요. 그렇네요. 저도 돈 모으는 거엔 자신 있어요. 다음 날 나와 야마모토 씨는 같이 퇴사를 했다. 두 사람이 갑자기 관두게 돼서 불평을 엄청 들었지만 이쪽도 근로기준법을 어긴 일에 대해서 불평을 했더니 이제 안 와도 된다고 듣게 돼서 웃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않을 건데. 거대한 감옥 같은 회사에서 해방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정말 평화로운 생활이었다. 왜 저런 곳에서 무리하면서 일했던 걸까? 그 회사의 분위기를 마시면 마실수록 그런 걸 생각할 수 없는 구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몇 년 후 우리는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고 곧 결혼을 할 예정이다. 그 블랙 기업은 누군가 어두운 사정을 찔러서 회사 주식이 급락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파산하겠지. 내 이름은 리코. 오늘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지갑을 주었더니 야쿠자한테 걸려버렸습니다. 야, 내 지갑을 훔치다니 간땡이가 부었냐? 안 훔쳤어요. 길에 떨어져 있어서 주웠던 거라고요. 지금부터 주인이 찾으려고 생각했던 건데. 지갑이 스스로 길에 떨어질 리가 없지 않냐? 네가 훔치려고 내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거잖아.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야, 돈이 좀 사라진 것 같은데? 빨리 네 지갑 내놔. 에이, 이 사람 완전 취했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지갑 같은 거 줍는 게 아니었는데. 무슨 일이시죠? 치. 경찰관님! 이 자식이
제 지갑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길에 떨어져 있던 걸 주워드린 것뿐이라고요. 그렇군요. 여기서는 주민분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니 경찰서에서 사정을 여쭤봐도 될까요? 뭐? 그럴 시간 없어! 이 무능한 놈이! 당신 던지는 실력이 최악이네. 만일 나한테 맞았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됐을걸? 내 반사신경한테 감사하는 게 좋을 거야. 고맙다. 성가신 일에 휘말리셨네요. 와, 갭 차이 장난 아니네. 방금은 엄청 멋있었는데 지금은 엄청 귀여워. 괜찮으신가요? 혼자 돌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당신에게 훔쳐진 것 같거든요. 체포해도 될까요? 아쉽지만 당신은 체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나는 한눈에 반한 경찰관분에게 차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찬스는 또 찾아왔다. 그 경찰관분 지금 뭐하고 계시려나. 절도범이다! 내 가방 내놔! 절도범 확보! 감사합니다. 어제 그 경찰관분 어제 야쿠자한테 휘말리신 분? 또 도움 받아버렸네요. 답례를 해드리고 싶은데 갖고 싶으신 건 없으세요? 가고 싶은 곳은 아니요. 시민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저희 경찰들의 사명이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답례를 해드리지 못하면 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금을 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게 저희들의 급료가 되니까요. 이렇게 나는 두 번째 찬스도 실패했다. 그래도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은 것 같았다. 다른 날 나는 또 절도범을 만났다. 야, 또냐? 이렇게 또 그 경찰관분에게 도움을 받았다. 예상한 대로 이 근처에 절도범이 있다고 해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만 마침 그쪽이 계시길래 노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 그렇게 노려지기 쉬운 느낌인가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 주변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상하게. 네? 초능력이라도 생긴 건가? 그건 그렇고 운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계속 절도범에게 노려지다니. 아니요. 저는 운이 정말 좋은 남자예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이렇게 몇 번이나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당신과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기뻐요. 괜찮으시다면 결혼하지 않으실래요? 일부러 범죄에 꼬이도록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짓은 안 해요. 경찰관님 남편이 되고 싶다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당신 주변에는 범죄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는 건 확실하네요. 괜찮으시다면 저랑 교제해 주시겠어요? 경찰관과 사귀려면 신변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되나요? 당신과 사귈 수 있다면 신변 조사든 신체 조사든 뭐든 해도 돼요. 신체 조사는 스스로 해주세요. 웬일인지 나는 3번이나 사건에 휘말린 결과 경찰인 에리 씨와 사귀게 되었다. 신변 조사 결과는 문제가 없었지? 역시 그저 사건에 휘말리기 쉬운 체질인 건가? 그로부터 에리 씨와 나는 몇 번이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지만 에리 씨는 나와의 데이트 중에도 좀도둑이나 절도범을 계속해서 찾아버려서 데이트를 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좋은 분위기가 되어서 호텔에 갔을 때도 그 로비에서 지명수배범과 만나버려서 예상한 대로 데이트는 중지. 에리 씨와 노닥거릴 수 없었던 게 불만이었던 나는 집에서 데이트를 하는 일이 늘었다. 있지 리쿠. 슬슬 밖에서도 데이트해보지 않을래? 싫어요. 밖에 나가면 에리 씨는 누군가를 체포해서 서로 돌아가 버리시잖아요. 여전히 리쿠의 범인을 불러오는 능력은 멋있다니까? 나 계속 출세하고 있어. 다 리쿠 덕분이야. 정말 좋아해? 제가 아니라 범인을 끌어오는 능력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 리쿠가 날 좋아하는 만큼 나도 리쿠를 좋아한다고. 거짓말. 너 내 말 안 믿으면 체포해버릴 거야. 그럼 먼저 체포영장을 준비해 주세요. 잡았다. 이 현행범. 뭐야? 반지? 결혼할래? 나 리쿠랑 만난 날 이후부터 매일 즐거워. 넌 정말 재밌는 데다 범인도 자주 만나게 되고. 미리 말해두지만 먼저 좋아하게 된 건 저니까요. 처음에 고백했을 때 대사 기억하고 있어. 제 마음이 당신에게 훔쳐진 것 같거든요. 라고. 야이, 부끄러우니까 그만하세요. 교제를 한 지 3년이 되는 날 나는 에리 씨와 결혼했다. 결혼식 날 다른 식장의 피로연회장에 들어가는 수상한 남자를 에리 씨가 발견하고 에리 씨의 결혼식에 와 있었던 동료의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하자 또 지명수배범이었다. 결혼식 날까지 나의 범인을 끌어오는 능력은 건재했다. 리쿠 정말 대단하다니까. 아니, 절대 제가 대단한 게 아니니까요. 그것보다 방금 에리 씨의 동료분에게 들었어요. 정말 범인을 끌어오는 능력이 있으시군요 라고. 괜찮아. 칭찬인걸? 거짓말. 왜 리쿠의 주변에 범인이 자주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금처럼 리쿠가 계속 범죄에 휩쓸리는 일이 와버릴 거야. 내 이름은 미즈키. 옛날부터 몸이 단련하는 것이 취미였던 나는 대학 졸업 후 헬스장에서 PT 강사로서 일하고 있다.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목표가 있다.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다이어트를 해서 예뻐지고 싶은 사람, 근육을 만들고 싶은 사람, 상처나 병으로 인한 재활치료를 하고 싶은 사람. 각자의 목표에 맞춘 트레이닝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트레이너도 특기 분야가 있다. 나는 체중 조절이나 근력 트레이닝 지도 분야를 맡고 있다. 미즈키 씨, 오늘도 정말 고마워. 최근에 피부가 정말 좋아져서 남편이 혹시 바람 피는 거야? 라고 물어볼 정도가 됐지 뭐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예뻐지고 싶다고 힘내는 여성은 정말 아름답단 말이야. 조금 부러울지도. 미즈키 씨,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루틴을 확인할 테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미즈키 씨, 빨리 시작하죠. 제 근육이 울고 있다고요. 빨리 운동이 하고 싶어. 방금 손님과 갭이 엄청나다니까. 그래도 스스로를 갈고 닦는 집념을 가진 남성도 멋있다니까. 우와! 가끔 생각하는 거지만 나는 역시 이 일이 좋다. 서서히 단련되어서 체형이 바뀌면 그 사람의 표정까지 바뀐다. 그 변화를 보는 걸 정말 좋아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손님이 온다고 했을 때는 두근거렸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나나 씨, 이분이 나나 씨의 퍼스널 트레이너를 맡아주실 미즈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즈키 씨. 잘 부탁드립니다, 나나 씨. 이런 곳에서 나나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왜 온 거야? 왜 왔다니? 헬스장에 오는 이유는 하나뿐이잖아. 이 통나무 같은 체형을 바꾸고 싶어. 그래도 나나는 항상 내가 근육 운동을 하자고 꼬셔도 지금도 괜찮다고 말했잖아. 새롭게 들어온 손님은 내 소꿉친구인 나나였다. 나나와는 아기 때부터 같이 놀던 사이였다. 그리고 나나는 그때부터 계속 주변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통통한 이미지였다. 사실은 나는 그때부터 나나를 좋아했다. 체형과 관계없이 좋아했지만 나는 근육 운동을 좋아하니까 나나에게 같이 하자고 물어봤던 것이다. 하지만 나나는 항상 거절해왔다. 나 같은 게 해도 계속 이 상태일걸? 그게 나나의 말버릇이었다. 그렇게 근육 운동을 싫어했던 나나가 다이어트를? 그건 무조건 남자 때문이겠지. 설마 좋아하는 사람 때문이야? 손님의 그런 개인정보까지 필요한 거야? 그건 미안해. 뭐 미즈키니까 상관없지만 아무튼 나는 살을 빼고 예뻐져서 고백하고 싶어.
프로로서 협력해 줄 거지? 물론이지. 그렇게 변하고 싶은 건가? 난 나나가 이대로도 충분히 귀여운데 나나는 살을 빼고 예뻐져서 다른 남자랑 사귀고 싶은 거구나. 아, 복잡한 기분이네. 그래도 지금 와서 나나한테 다시 고백할 마음도 안 들고. 나는 한번 나나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중학생 때였다. 그때 나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 볼게. 그 이후로 계속 답장을 기다리고 있지만 답장은 받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실질적으로 차인 거나 마찬가지다. 복잡한 심정을 안고 나나의 트레이닝을 시작했다. 도중에 헬스장 다니는 걸 멈춰주진 않겠지. 아니, 그런 걸 내가 생각하면 안 되겠지. 무슨 일 있어? 아니. 미즈키가 일하는 모습은 처음 봤는데 지도하는 모습도 멋있구나 싶어서. 고마워. 이 바보가. 앞으로 다른 남자한테 고백할 거면서 이 이상 날 두근거리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도 나도 이 일에 긍지를 갖고 있다고. 진지하게 나나를 바라봐야지. 그렇게 나나가 PT를 받기 시작한 결과 6개월이 지났을 쯤 몸이 눈을 씻고 다시 볼 정도로 바뀌어 있었다. 미즈키, 고마워. 나 이렇게까지 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아니야. 나나의 노력의 산물인걸. 헬스장을 다니는 날 이외에도 집에서 힘냈잖아. 그런 것들이 결과로 이어진 거야. 담당 트레이너를 미즈키한테 부탁해서 다행이야. 이제 자신을 갖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내일 잘 다녀올게. 힘내. 드디어 그날이 와버린 건가. 나나는 통통할 때도 귀여웠지만 단련해서 슬림해지니까 더 귀여워졌어. 분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나나한테 고백을 받고 오케이 하지 않는 남자는 없겠지. 운명의 날 당일 나는 마침 휴일이었다. 방에서 뒹굴거리고 있었지만 나나의 일이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지금쯤이면 고백을 해서 성공하고 노닥거리고 있으려나. 누구지? 안녕. 나나? 고백은 실은 지금부터. 그렇구나. 있지 미즈키. 들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뭐? 미안, 놀라게 해버렸네. 나 미즈키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미즈키한테 다이어트를 도와달라고 해버렸기도 하고. 잠깐만. 나나는 날 좋아하는 거야? 그래도 중학생 때 너한테 고백했을 때 생각해볼게라고 말하고 아무 말도 안 해줬잖아. 그야, 그때부터 미즈키는 헬스장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고 말했잖아? 헬스장 트레이너의 여자친구가 이런 몸매는 부끄럽잖아. 계속 살을 빼면 고백하자고 생각했는데 무슨 짓을 해도 잘 안 돼서 오래 헛된 노력을 해오다 최종적으로는 미즈키한테 부탁하게 됐거든. 뭔가 엄청 기뻐. 나나가 다른 남자랑 사귄다고 생각하고 엄청 괴로웠거든. 그래서 지금 엄청 기뻐. 너 이렇게 나는 나나랑 연인 사이가 되었다. 예전에 나나도 좋아했지만 나를 위해 노력해줬다고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럽다. 울지 마. 역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변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멋있단 말이야. 여러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바꿔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물론 다이어트라는 큰일도 있지만 작은 것이라도 그런 건 있겠죠. 예를 들면 포니테일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다음날 포니테일을 해버린다거나, 긴 머리를 좋아한다고 하면 갑자기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다거나,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변해간다는 것은 멋있는 일이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란에서 알려주세요. 오늘의 두 사람은 정말 귀여운 두 사람이었죠. 오래 사귀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는 어땠으려나?
내일도 놀러와 주세요. 그럼 유란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내 이름은 타치바나 미즈키. 한 기업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다. 오늘은 거래처 회사의 사람들에게 접대라고 하는 명목으로 룸살롱에 끌려왔다. 나는 접대로 룸살롱에 끌려가도 기쁘지 않지만 그렇게 말을 해서 분위기를 흐리는 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었다. 다치바나 씨는 어떤 애가 좋나요? 딱히 생각한 사람은 없는데요. 말하기 편한 사람이 좋지만 여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다 그쪽 프로실 거고요. 그렇죠. 말을 잘 못하면 아가씨는 못하니까요. 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셔도 즐거운 타입의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역시 술을 마신다면 옆에 젊은 여자가 있는 게 좋은 건가? 전혀 다른 타입의 사람을 보고 있자니 모르는 세계를 알게 돼서 공부가 되네. 인간 관찰을 취미로 갖고 있는 나. 그 관찰력을 구사하여 상대와의 호감도를 올리고 회사에서의 평가를 높여왔다. 일단 오늘은 접대받는 쪽이기 때문에 오늘은 인간 관찰을 즐겨도 벌을 받진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가게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타치바나라고 합니다. 어라? 이 사람... 어라? 손님, 세계대 부속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아, 역시 인간 관찰이 취미인 왕따구나. 왕따 타치바나 맞지? 왕따 타치바나요? 이분의 고등학생 때의 별명이에요. 인간 관찰이 취미라서 혼자인 편이 편하다고 말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인간 관찰이 취미라는 건 취미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웃기죠? 그런가요? 거래처 사람 웃음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미미한 얼굴이 돼 있네. 만나자마자 내가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흑역사를 말하다니 쟤도 편한 게 없구나. 고다 에미가 말하는 대로 나는 고등학생 때 왕따였다.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해서 혼자 있는 편이 좋았기 때문이다. 인간 관찰을 시작한 것도 심심했으니까. 취미가 없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고다 에미의 폭로는 계속되었다. 타치바나는 분명 2학년 때 학교에서 갑자기 사라졌지? 등교 거부? 아니요. 다들 걱정했었어. 왜 학교 안 온 거야? 고등학교 졸업은 했어? 했어요. 오늘은 일 접대로 온 거지? 하청업체 근무 같은 거? 아니요. 오늘은 접대받는 입장으로 온 거예요. 정말? 의외로 좋은 회사 들어갔나 보네. 고졸인데? 왜 내가 고졸 취급을 받고 있는 거지? 그로부터 재미있지도 않은 대화가 계속됐다.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을, 가장 건드려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상대가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불쾌하지 않을 리가 없다. 불쾌해진 나는 아가씨를 바꿔달라고 했다.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한 후에 만족한 고다 에미는 미소 지으면서 다른 테이블로 갔다. 설마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네. 애초에 고등학교 동창이랑 다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거북한 건데 날 깔보고 있으니까 그런 감정도 안 생기는 건가? 세계불가 주식회사를 다니고 계신다고요? 정말 엘리트시네요. 엘리트인진 잘만. 아무 말이나 하는 걸 듣는 입장이면 적당히 칭찬을 받는 쪽이 편하네. 타치바나 씨, 아까 그 아가씨 정말 지인이셨나요?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서 뭐라 말하기 어려웠지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도 타치바나 씨, 티대 나오셨죠? 고졸은 무슨 말이에요? 2학년 때까지는 평범한 반에 있었거든요. 수업이 안 맞아서 상급반으로 옮겼어요. 반 친구들이랑은 대화를 잘 안 하던 사이였어서 그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설마
등교 거부를 했다고 취급받을 줄은 몰랐지만 아, 그렇구나. 역시 타치바나 씨는 훌륭한 분이셨군요. 다치바나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요. 그런데도 난 잘난 사람. 뭐 그렇게 말하지 않는 점이 멋있는 부분이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오늘은 다치바나 씨를 접대하기 위해서 온 걸요. 취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죠. 많이 취했구만. 어머, 타치바나 상급반으로 가고 티대를 졸업한 데다 세계불가 주식회사에 다니는 엘리트였어? 역시 타치바나는 보통 사람들이랑 다르니까 거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 천재는 일반인한테 이해받기 어렵잖아? 미안해. 나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 왜 갑자기 말을 바꾸지? 아, 지금 내 입장을 알게 되었으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구나. 너 지금은 내가 상대를 하고 있잖아. 에밀리는 다른 곳으로 가야지. 상관없잖아.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알고 있는 건 서로의 흑역사 정도밖에 없는 것 같지만 괜찮아요. 저도 에밀리 씨한테 관심이 생겼으니까. 어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여러 가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밀리 씨에 대해서. 그런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럼 계속 궁금했던 건데 고등학생 때 바보 취급을 하던 사람이 좋은 회사에 취직한 엘리트라고 알게 된 순간 태도를 바꾸시게 된 심경은 어떠세요? 아니, 상대의 능력으로 태도를 바꾸는 여성이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실제로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요. 여러 가지 들려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건 처음 만났을 때는 제 입장을 모르신 상태로 바보 취급하셨잖아요. 지금 태도를 바꾸셔도 그때의 기억은 그대로인데 그 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해요. 그건 뭐에 대한 사과인가요? 무슨 말에 사죄하고 싶은 기분이 드신 거예요? 인간 관찰이 취미라서 에밀리 씨의 기분을 참고하고 싶거든요.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귀중해서요. 기뻐요. 내 거센 질문 공세에 견딜 수 없게 된 건지 보다 에미는 도망치듯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와 그녀의 대화를 멍한 얼굴로 보던 거래처 사람이지만 그녀가 떠나자마자 복수하기 시작했다. 역시 다치바나 씨예요. 평생 따라가겠습니다. 같은 걸 말하면서 멋대로 들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후 그녀와 만나는 일은 없게 됐다. 나한테 있어선 어른이 돼서 새로운 흑역사가 추가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무용담으로 멋대로 소문이 퍼져 어째선지 사내에서도 이 녀석 꽤 하는데 라고 평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취미가 인간 관찰인 사람을 바보 취급하지 않으면 한다. 내 이름은 카이토, 자취생 회사원. 사람과 대화하는 걸 못하고 아싸인 나는 물론 여성에게 인기가 많았던 적이 없다. 하지만 날 좋아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많다. 너 엄청 잘생겼네. 나랑 데이트할래? 아니요, 거절할게요. 아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 살아있는 여자가 상대해준 적 없지? 내가 좋은 것들 많이 알려줄게. 아니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애가 싫다잖아. 하지마. 방해하지 마. 뻔뻔한 성격은 죽어도 고쳐지질 않는구나. 아우, 불쌍하긴. 있지. 이름은 뭐야? 같이 지옥 갈래? 너도 안 고쳐졌잖아. 이렇게 나는 현실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어째서인지 유령에게는 인기가 많다. 이유는 아마 내 영감이 강하니까. 본인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순수하게 기쁜 거겠지. 나는 유령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확실히 보이고 목소리도 들린다. 평범하게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고 있자 유령이었던 적도 있다. 뭐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살아있는 인간에게 인기가 없는 것도 그게 원인이겠지.
이렇게 여성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내가 아싸라는 것도 잊을 것 같단 말이야. 뭐 유령 한정인데도. 어라? 방금까지 있던 두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네. 유령이 옆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나는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긴장을 하게 되었다. 갑자기 혼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때는 대부분 옆에 강한 유령이 있기 때문이다. 너 유령이 보여? 아름다운 여성이 말을 한 순간 나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기운을 느꼈다. 설마 이 사람은 이 근처에 있는 평범한 유령과는 다른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게 살기는 느껴지지 않고 나도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인간? 아니, 평범한 인간이랑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 악령이 아니라면 설마 신에게 가까운 존재? 기뻐. 난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봐. 아, 그러시구나. 나는 카요야. 네 이름은? 아, 카이토예요. 카이토구나. 있지? 지금부터 카이토 집에 따라가도 돼? 네? 나 카이토를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더 대화하고 싶은데 같이 있으면 안 돼? 이상한 짓은 안 하실 거죠? 안 할게. 그럼 괜찮지만 유령에게 집에 가도 돼라고 듣는 일도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포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마지못해 카유 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생각한 것만큼 좋은 방이잖아. 평범한 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역시 영감이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 여기서 살래. 네? 산다고요? 무슨...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자는 거야. 아니요, 계속 여기서 사시는 건 곤란해요. 아무리 미인이어도 그건 안 돼요. 나 미인이야? 미인이에요? 그럼 살게 해주는 답례로 매일 욕실에서 씻겨줄게. 네? 설마 여자랑 같이 씻은 적 없어? 아니, 아무리 유령이어도 욕실이나 화장실까지 따라온 녀석은 없었다고! 대화가 통하고 서로 보인다는 걸 알고 지금까지 집에 온 유령들은 그 정도의 수치심은 갖고 있었는데. 옷장이라도 괜찮으니까 빌려줄래? 제대로 답례는 할 테니까. 저기 멋대로 어지럽히지 말아주세요. 미안해. 뭔가 엄청 졸려져서. 나 잠깐 잘게. 말도 안 돼. 이렇게 나는 카요라고 하는 유령이 옷장을 독점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카요 씨는 계속 집에 계셨다. 내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 카요 씨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하지만 역시 집에 계신다. 딱히 나쁜 짓도 안 하고 내가 집에 있을 땐 거의 TV를 보고 있지만 노트북으로 유튜브를 보는 것뿐이다. 가끔은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도 기분이 좋고 나는 카요 씨의 장기 체류를 묵인하고 있었다. 쫓아내려고 해도 악령으로 바뀌면 귀찮아지니까. 만족하면 나가겠지. 게다가 유령이니까 계속 이곳에 있을 수도 없을 거고. 이렇게 카요 씨와 함께 살게 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아침에 내가 회사에 가기 위해 집을 나가자 항상 옷장에 있던 카요 씨가 달려왔다. 휴대폰 두고 갔어. 고마워. 어라, 너 휴대폰 줄 수 있었어? 그런데? 좋은 아침. 어머, 드디어 귀여운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집주인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기 카요 씨가 보이시는 건가요? 보이는데? 카요 씨 혹시 살아있는 인간? 아유, 너 여자친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직 잠이 덜 깼나? 카요 씨? 이게 무슨... 아니, 나도 유령이 보이는 사람인데 유령 취급받은 것도 처음이네. 너무 재밌어서 뭐라 안 했던 거야. 미안해. 거짓말! 무려 내가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카요 씨가 살아있는 인간이었던 것이다. 카요 씨를 느꼈을 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느낀 분위기는 나와 같이 강한 영감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럼 밥은? 목욕은? 화장실은? 일은? 다 하고 있는데? 일은 재택근무지만 제대로 벌이는 있으니까 이번엔 집세도 낼게.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왜 제 방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일단 카이토의 영감이 강한 덕분에 방 공기가 엄청 기분 좋거든. 그리고 인간과 유령의 구별을 할 수 없는 네가 좋아서. 나도 같은 타입이니까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카요 씨도 헷갈리시는군요. 꽤 있어. 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랑 헷갈린 적 있어. 방금 아줌마도 지금 집주인분이 아니고 유령이라고. 네? 영감이 너무 강한 탓에 주변에서는 이상한 눈으로 보여지는 나지만 똑같이 영감이 강한 카요 씨와는 마음이 맞았다. 카요 씨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 나는 카요 씨와 있는 것이 즐거워졌다. 분명 앞으로도 계속 즐겁겠지. 저 사람은 사람인가? 모르겠어. 외출을 할 때마다 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가 유령인가 같은 걸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카요 씨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